자, 오늘의 주제는요. 또다시 시작되는 부동산 폭락 공포. 이번엔 맞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매일같이 시장 상황이 조금만 바뀌고 경제 상황이 바뀌면은 이 전문가들의 얘기들은 항상 바뀝니다. 예, 이게 좀 주관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늘상 바뀌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란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늘상 그렇게 바뀌는 거지, 생각이 고정돼 있다면, 자기의 뭔가 주관이 있다면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이 부동산 폭락 공포 맞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자,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한국.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강의했을 때 그런 얘기 드렸죠. 우리 이거는 어떻게든지 극복해 나가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이 통화 수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한국과 미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 체결했다라고 신문이 나왔죠. 상당히 좀 발빠르게 제가 얘기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며칠 안 돼가지고 발빠르게 했습니다. 통화 수합이라는 게 뭔가 궁금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 한국과 미국이 필요할 때 자기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요. 그에 상환하는 외화를 빌리는 거예요. 그 외화를 우리가 빌려 올 수 있는 그런 걸 통화 수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 통화 수합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코로나 여파에 따라서 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뭐 경제 위기, 뭐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다. 아니면은 1928년도 대공황 못지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언론에서 쏟아내고 있죠. 불필요한 공포를 지금 자극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막 모든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모든 게.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 수요로 안전 자산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달러 쪽 수요가 급증한다는 거, 달러를 막 사들인다는 거죠. 사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 수합은 이 달러 사재기 위한 달러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를 없애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거를 뭐 체결했다 그래서 뭐 무슨 색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국제 금융 시장에서 한국은 안전한 나라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선제 대응을 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뭐 스위스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하고 통화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사태가 과연 경제 위기에 불러올까라는 생각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뭐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일단 간단하게 내년까지 제 생각만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지금 이 위기가 내년까지 계속 이게 전이가 돼서 간다면, 확산세가 계속 더 커지고 간다면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 큽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거. 하지만 저는 내년까지 안 간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전 세계 그리고 공조 대응할 겁니다. 지금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1%, 0.5% 내린 후에 금세 또 1%나 내렸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도 또 막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전 세계 공조가 확실해지면은 이게 언제 끝나냐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진정될 것은 기정사실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언론의 과도한 공포 조장 기사를 경계해라. 이게 뭐냐면은 그냥 늘상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흥매 위주의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에 수억 내린 급매물 속속, 강남 불패 무너지나, 저는 이 얘기를요 들은 지가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뭔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강남 불패 깨졌다. 또 뭔가 좋아지는 것 같으면은 강남 불패 신화 여전하다. 계속 반복입니다. 한번 기사들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부터 맨날 강남 불패 신화 얘기하다 또 깨졌다. 또 신화 얘기하고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5억 원 내린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본격적인 집값 하락으로 갈 것이다. 이런 기사를 지금 내놓고 있죠. 근데 과연 이게 5억 내린 물건이 이게 있을까요? 가보면 사실은 현장 가보면 이런 물건 없습니다. 단지 한두 개가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5억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 전체 시세가 5억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전체가 다 5억씩 떨어져야지 평균이 맞는 거잖아요. 거기서 물건 몇 개가 5억이 만약에 정말 5억 싸게 몇 개가 팔렸다 그래서 그 단지의 아파트 매매가가 5억이 떨어진 매매가로 거래가 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늘상 반복되는 이 전문가들의 말 바꾸기.
올 시장 전망을 대부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상저하고라고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금 좀 저조하다가 하반기에 오를 것이다. 저도 뭐 그런 류의 어투로 얘기를 드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4월 선거가 기점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올 시장 전망 오를 것이라던 전문가들 말 바꿔서 다시 이제 하락으로 갈아탔습니다.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지금 코로나19에 일교에 의한 경기 침체로 집값 상승 어려워 하락으로 전환될 것. 어떤 분은 뭐 1년 이상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분도 있고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이 하락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다. 저는 항상 반대죠. 여태까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 드렸지만은 저는 항상 이런 주장이 나오면 거꾸로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 제 얘기가 맞았죠. 자, 경제가 좋아야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 이거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예,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정말 뭐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상당한 무수한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심리라는 변수도 있고. 자, 그래서 한번 그냥 가볍게 보자고요. 2013년도나 2019년도나 아니면 2018년도도 괜찮아. 예, 경제가 우리가 좋았다고 생각했나요? 나빴다고 생각했나요? 안 좋았다고. 아마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거예요. 대부분 경제가 안 좋았다. 특히 2019년도는 우리 성장률 2%밖에 못했잖아요. 예, 상당히 낮은 성장률인데 2%밖에 못했으니까 당연히 안 좋았겠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경제가 좋아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하면 부동산 오르기 어려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경기가 침체해서 안 좋은데 유동성이 커요. 저금리 상황에 유동성이 커지고 이런 시장이라면은 이게 부동산 쪽으로 돈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더라도. 자, 코로나19 사태 후 부동산 시장 방향을 한번 보자고요. 이 넘치는 유동성은 점점 커질 거죠. 왜? 점점 지금 어쨌든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그리고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전 세계 국가들은 선택을 할 겁니다. 부양책, 예, 부양책이죠. 우리도 똑같이 부양책을 쓰겠죠. 어떤 형식으로라든지. 자, 그러면은 이 넘치는 유동성으로 이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됐다고 쳐요. 예,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대출 규제 9억 원인 이하가 덜 하잖아요. 9억 원 이상 넘어가면 이제 대출 규제에 걸리는 거고 9억 이하짜리들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가니까 9억 원의 중저가 매물들 그리고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풍선효과가 지금 서울 이런 주요 지역들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묶어놓으니까 옆에 가까운 곳 이런 곳으로 풍선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비규제 지역 이런 쪽으로 이제 풍선 효과를 쫓아서 사람들이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야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많이 드렸고요. 자, 중저가 아파트들이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르겠죠. 사람들 많이 가서 사니까 오르겠죠. 나중일은 나중이고 일단은 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고가 아파트, 서울의 고가 아파트나 이런 것들하고 가격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중저가 아파트들이 오르면은 이렇게 격차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그러면 고가 아파트가 오히려 싼 것 같아. 왜? 예전에 많이 벌어졌는데 이게 갭이 이제 어느 정도 메꿔지니까 그럼 다시 또 이런 고가 아파트 쪽으로 쏠리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중저가 아파트 값이 상승한다, 오른다라는 의미는 이게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줘서 고가 아파트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현재의 투자 지침 한번 보시죠.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누구보다도 역발상 마인드가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지금 하락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 유동성을 판단하세요. 유동성이 줄어드느냐 아니면은 더 늘어나느냐.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유동성이 지금 계속 더 커질 것 같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은 부동산 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장의 지역적 차별은 커집니다. 자,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닌 남들이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남들이 살고 싶어 하니까 그 지역으로 몰려가면 그 지역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아닌 남들이 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런 것만 세 가지만 해도
우리가 투자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추는 한 방향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경제학 학사, 박사, 예, 이렇게 영원한 상승, 영원한 하락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것도 없고요. 부동산도 계속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 결국 어느 시점에는 다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변곡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봐야 되는데 물론 그건 전문가의 역할이겠죠. 자, 심리적으로 지금 위축되는 현재에도 우리가 뭔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같이 움직이면은 크게 이익을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분별력가 있다면 가치가 있는 그런 부동산을 살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오늘의 명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요.